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올해 좀 프로그램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장마감싹3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내용도 길어지고 업로드 시간도 늦어지고 또 집중력도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오전 중에 같이 보면 좋을 헤드라인 뉴스들은 따로 조금 빼서 체크를 하고요. 그 중에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들은 미리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슈 콕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한번 첫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 가져온 주요 뉴스 핫 헤드라인 8가지를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 제목만 봐도 딱 땡기는 요거. 주린이 삼성 SDI로 몰리나 현대차 배터리 공급 후보 낙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져왔고요. 현대차의 eGMP 3차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가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찌감치 돌았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난 건지 확정이 된 건지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현대차 관련 내용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몰고 20만원 돌파, 계열 부품사 동반 초강세.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이런 현대차 그룹주가 충격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네, 다음으로 10분 충전 500km 주행 꿈의 배터리 올해 나온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의 배터리 뭔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 출시한 뒤에 2030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근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차보다 4년이나 빠른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세계 최초의 완성차 메이커가 되겠다는 포부인 거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일본의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좀 아직 멀기는 했어요.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CIS, 한동화성, 이수화학 정도 챙겨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동화기업 관련 내용인데요. 동화기업은 국내 1위의 목재 가공 업체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동화자연마루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전기차 소재의 숨은 진주라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전기차와 관련이 있냐면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제조합니다. 전해액은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을 운반하는 물질입니다. 국내에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와 엔캠이 배터리 3사에 납품 중이라고 하네요. 작년에는 전해질염과 첨가제를 생산하는 첨보라는 종목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올해는 이렇게 전해액 제조사에도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아이폰 신형에 고화질 OLED가 탑재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애플이 올해 선보일 아이폰 13 시리즈의 상급 모델에 주사율 120Hz의 OLED 패널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에요. 올해는 이 두 회사가 아이폰의 전량 공급을 맡았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에 출시한 갤럭시 S20에 120Hz OLED를 이미 탑재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애플이 요구하는 스펙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또 다른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10종이 넘는 노트북용 OLED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노트북용 OLED 판매량이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 관련한 기사인데요.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와 전장 부품 흑자 전환으로 올해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죠.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어서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LG 이노텍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 카메라 모듈에서 기판 소재나 전장 부품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최근 전장 부품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터 센서, 차량용 통신 모듈,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차량용 파워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손익분기점 근처까지 이미 올라왔다고 하고요. 올해는 흑자 전환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장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누리텔레콤입니다. 원격 전기검침 시장의 이미 9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아파트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단지 단위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단위로 전력 소비량이 측정되는 아파트의 검침 체계를 이제는 개별 가구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아파트 총 500만 가구의 원격 전기 검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누리텔레콤은 이 원격 검침과 사물 인터넷 원천 기술 관련한 특허만 6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화와 효율적인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콕 집어볼 이슈는 두 가지. 삼성 SDI와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우선 삼성 SDI와 현대차가 진짜 처음으로 손을 잡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현대차가 이번 달 내로 이 3차 eGMP 배터리 공급사를 확정할 텐데 작년 9월 말부터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현재는 최종 후보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최종 후보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이렇게 두 개 회사라고 하거든요. 업계는 이 두 개 회사가 물량을 나눠서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앞서 아이오닉 5용 1차 eGMP 배터리 공급사로는 SK이노베이션을 선정했고요. 그때 공급 물량이 액수로는 10조 원에 달했어요. 이어서 아이오닉 6용 2차 공급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중국의 CATL을 선택했었죠. 2차는 16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차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네, 25조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1차와 2차를 합친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가 나눠서 만든다는 것이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차 eGMP 배터리는 이르면 2023년 출시하는 대형 SUV죠. 아이오닉 7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삼성 SDI가 3차 물량을 최종적으로 따내게 된다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사업에서의 첫 협력이라는 이정표를 새로 남기게 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배터리에 이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차량용 전장 장비 부품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큽니다. 네, 실제로 차세대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반도체와 관련해서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기대감에 더해서 삼성 SDI는 얼마 전에 장마감싹3에서 얘기를 했듯이 4분기 배터리 부분 흑자 전환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중대형 전지 부문 실적이 크게 상향되고요. 또 원래 잘해왔던 소형 전지도 꾸준히 실적을 잘 내고 있고 OLED 소재와 편광 필름 수요도 높아지면서 전자재료 부문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젠5 배터리 출시로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제목 그대로 주린이들의 매수세가 삼성 SDI에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더 많이 올랐죠.
네, 아무튼 2021년 첫 거래일부터 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꾸준히 이 흐름을 좀 이어가줬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콕 집어볼 이슈는 현대차 내용이에요.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오늘 진짜 충격적으로 많이 올랐죠.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가다니. 근데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이 현대차 그룹주 오늘 이렇게까지 오를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가 조금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오닉 5의 출시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그 기대감이 좀 큰 듯 합니다. 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첫 신차죠. 아이오닉 5가 2021년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당초에는 4월 중으로 출시가 예상이 됐고, 근데 코나 EV 배터리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이 배터리 리콜 문제로 인해서 출시가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네, 해외에서는 특히 이미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호주 법인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전 계약을 받고요. 2월 2일에는 신차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 2월 16일까지 세부 옵션을 선택해서 최종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문된 신차는 6월에서 한 7월 중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분기 중으로는 국내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대차 오스트리아 법인에서도 얼마 전에 150대 한정으로 사전 계약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오닉 5 출시를 기점으로 현대차 그룹의 차량 생산과 판매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이 좀 친환경차로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입니다. 당연하죠.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구동 모터와 배터리 모듈, 인버터와 컨버터,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전기차 열관리 모듈과 모터, 감속기,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현대차의 EGMP가 진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오전 주요 뉴스와 이슈들 콕콕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오후에 장마감사 3에서는 정말 마감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간단히 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나요.